인생 후반 손절해야 할 사람의 특징 7가지.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유한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가 우리 영혼의 평온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의무감으로, 체면으로, 혹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영혼의 빛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인생 후반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쌓아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시간.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고 소음 속에서 침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의 특징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사람.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한 조언에 탈을 쓰고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다가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전제로 시작되는 그들의 말은 언제나 당신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들은 축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래도 아직 멀었지. 다른 사람은 더 잘하던데. 같은 말로 당신의 기쁨에 그늘을 들이웁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진심 어린 위로 대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로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가?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아직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경험했으며 충분히 배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결핍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침식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까? 인생 후반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스스로를 의심하고 움츠러들고 작아지는 데 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아지는가? 아니면 더 작아지는가? 이 관계는 나의 빛을 밝히는가? 아니면 어둡게 만드는가? 답은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불평은 끊임없이 하지만 변화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평 자체가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직장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이직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주, 매달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하고, 조언을 건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집착합니다. 고통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익숙한 불행 속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당신과 나누면서 당신마저 그 무게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인생 후반에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평온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냉정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듣되 흡수하지 마십시오. 공감하되 그들의 감정에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도울 수 있다면 돕되 그것이 당신의 책임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스스로 선택해야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도우려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려 하는가? 아니면 단지 토로할 곳을 찾는가? 이 관계는 서로를 높이는가? 아니면 한쪽만 소진시키는가? 세 번째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적 공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가 존중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하고 때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힘들어서 만나기 어려워라고 말하면 그들은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반응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그들은 계속 파고듭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은 섭섭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부룡 물시여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하지만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상대방의 원치 않음을 무시합니다. 인생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리듬을 알게 됩니다. 언제 에너지가 충전되고 언제 소진되는지, 어떤 대화가 우리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이 알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보존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이 물이 새는 항아리를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결국 비어버립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존중하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항상 양보하고 있는가?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교묘한 유형의 사람.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며 은밀하게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응원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너한테는 무리 아닐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운이 좋았네 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당신이 변화하려 하면 예전이 더 좋았는데 라며 과거에 묶어두려 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장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의 발전을 시기하는 자는 스스로의 정체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반자는 당신의 성장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나아질 때 함께 축하하고 당신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이 밝아진다고 해서 자신이 어두워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제로섬 게임의 세계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성공은 곧 자신의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차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훨씬 느리고 훨씬 힘들며 결국 정상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는 가장 깊은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 외적 성취가 아니라 영혼의 평화, 이 귀한 여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당신의 성장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검토하고 성찰하고 개선하는 것,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작별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누군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가? 아니면 작게 있어야 하는가? 이 관계는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축소시키는가? 5번째는 당신의 과거 실수로 현재의 당신을 계속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상처를 주었으며 후회할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배웠고 성장했으며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20년 전의 당신을 기억하며 그 과거의 이미지 속에 당신을 가둡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내가 그때 한 일을 잊지 않았어. 이런 말들은 용서의 탈을 쓴 처벌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흐르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변화하고 매일 다시 태어나며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은 죽은 물과 같습니다. 썩고 악취가 나며 생명을 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과거로 당신을 가두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과거를 알지만 현재의 당신을 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하지만 과거로 당신을 규정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영원히 그 시절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우월감이나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실수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의 나를 보는가?
아니면 과거의 나만을 보는가? 이 관계는 나의 성장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부정하는가? 여섯 번째는 오직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 세워집니다. 때로는 내가 더 주고, 때로는 상대가 더 줍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만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지만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나누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베푸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베풀미 아니라 착취당하고 있는 것임을. 주되에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희생을 정당화하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강요되지 않은 자발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에서는 베풀음이 자연스럽게 순환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희생을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부에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상처받고 지칩니다. 관계에서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졌다면 그것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당신의 한계를 말하십시오. 만약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에서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채워진 느낌을 받았는가?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당신의 내면의 평온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준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도 명백하게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함께 있고 나면 찾아오는 깊은 피로,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하지만 때로는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본질적으로 당신과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충돌하고 가치관이 다르며 존재의 리듬이 맞지 않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성취도 아닙니다. 깊고 고요한 내면의 평화. 그것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것의 종착지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흔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고요한 항구로 돌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감사하며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평온한가? 이 관계는 나의 영혼에 평화를 주는가? 아니면 혼란을 주는가?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에 손절해야 할 사람의 특징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침식하는 사람, 끊임없이 불평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 과거의 실수로 당신을 규정하는 사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평온을 흔드는 사람. 이들을 멀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흐를 곳으로 흐르고 바람은 불 곳으로 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된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은 당신의 빛이 꺼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빼는 시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시간,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 깊고 의미 있는 연결,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빛나기를,